항쟁위 기관차 12월호, 끝중 정세, 트럼프, 전쟁 중단 나토 탈퇴 추진. 영언론 가디언은 트럼프는 이미 취임 40여일 전부터 워싱턴의 어젠다를 장악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선과 정책 발표로 이목을 잡아채고 있다. 외국 정상과의 힘겨루기도 시작했다. 미국인 다수에게 그는 이미 대통령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2월 7일 수십 명의 정상급이 모인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했다. 마크홍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과 영부인 사이에 트럼프 자리를 마련해 극진한 예우를 표했다. 기념식엔 바이든 미 대통령 대신 질 바이든이 자리했다. 이날 트럼프는 시리아 상황 브리핑을 선보였다. 또 마크홍의 주선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했다. 바이든은 다음 날에야 워싱턴 DC에서 시리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는 연일 논란이 따르는 파격 인선을 벌이며 12월 4일 내각 백악관 등 차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다. 대선 약 한 달 만이며 역대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집권 일기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 트럼프 국정운영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마가를 강력히 추진할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2020년 중단됐던 국경봉쇄 불법 이민 자추방 무역전쟁 고립주의 일방주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인플레이션 위기 즉시 종식 금리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약속했다. 2017년 시행에 내년 종료 예정인 감세 정책은 연장하려고 한다. 법인세율은 15%로 추가 인하하고 팁 퇴직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효율부를 맡은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협상용 관세 주장이 보편 관세 주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모든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겠다는 선거 공약이 과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브릭스 등을 상대로 한 관세 위협은 오히려 트럼프가 선거 전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파괴적인 관세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11월 6일 당선 확정연설에서 대통령 재직 4년 동안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패퇴시키는 것 외에는 전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트럼프는 푸틴 러 대통령과 통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종식은 트럼프가 대외 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주요 사안이어서 취임 전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따랐다. 트럼프 측근에 의하면 트럼프 측이 제시하는 종전 방안은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20년 동안은 나토 가입을 못하는 대신 러 공격 억제 무기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 방안대로 비무장지대가 설치되면 그 관리는 유럽이 맡고 미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아시아전과 관련해서는 이란 핵 시설 공격 지지 등 이스라엘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역시 종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미시간 등에서 다수의 미 아랍계 유권자들이 휴전 촉구 뒤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 정부 민주당에 분노해 트럼프를 뽑았다. 최근 트럼프는 미의 대외 개입 유지 입장인 폼페오 전 국무장관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기용을 배제했다. 최근 트럼프는 유럽이 미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나토 탈퇴를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럽은 미를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나토 방위비는 미에 비해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최소 100억 달러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브릭스에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 매체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위협적 발언은 미의 패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7월 세계시장에서 위안화 결제율은 4.74%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막대한 달러 채권을 보유한 중은 최근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하고 디지털 화폐 보유에 주력하고 있다. 11월 2일 바이든 미 정부는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다.